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 호흡과 또 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호흡에 관해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호흡은 온몸으로 들여 마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호흡을 할 때 이 명치부터 배꼽 사이에 그 팽창감, 그리고 그 호흡을 오래 길게 내뱉는 연습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리에 관해서는 헤드 마우스피스를 이용해서 소리 내는 거를 좀 우리가 배웠습니다. 키포인트를 조금 얘기하자면, 마우스피스를 대는 위치, 아랫입술의 2분의 1 아니면 그거보다 약간 밑에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되는 위치에서 각도, 너무 안으로 또 안 되고 너무 밖으로 또 안 되겠죠. 적절한 위치. 거울을 봤을 때 내가 정면으로 거울 앞에 섰을 때 마우스피스를 입술에 대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요 피스 구멍이 보일까 말까 하는 그 부분, 그것을 저번에 얘기를 했고요. 각도. 그 다음 또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했었죠. 입술의 겉에 입술이 아닌 안에 입술로 분다는 거. 이게 처음에 시도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아주 좋은 소리를 얻어내는데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 모양은 약간 울상이 좋아요. 울상. 입꼬리가 약간 처지는. 울상을 해야 릴렉스가 더 잘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랫입술을 더 릴렉스 시키는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텅잉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텅잉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잠깐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호흡과 소리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제가 볼 때는 호흡이 곧 소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소리 낸 첫 연습을 했는데,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더 다뤄보고 갈게요. 자, 입술에 피스를 댔습니다. 됐고, 각도도 맞췄고, 그 다음에 안에 입술로 부는 것도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신경 써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입 안. 우리가 입 겉은 잘 보이는데 입 안은 안 보이죠. 입 안에 공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공간. 예를 들자면 노래하는 성악가로 따지자면 목에 있는 후두. 남성은 잘 보이죠. 여성은 잘 안 보입니다. 여성이 잘 보인다면 조금 그러겠죠. 여성들은 잘 안 보이는데 이 후두를 이렇게 좀 내리는 거. 후드가 내려가면 입 안이 그만큼 넓혀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입 안은 그 입 천장에 보면 딱딱한 그 부분이 있어요. 딱딱한 부분. 이제 이빨과 입 천장 위에 보면 딱딱한 부분. 근데 그것이 끝나는 부분 뒤쪽으로 보면 연구개라고 해서 이렇게 넓어질 수 있는 유연한 부분이 나옵니다. 목젖이 있고 그 유연한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듯이. 어떨 때 그렇게 잘 되냐면, 우리가 하품할 때 이렇게 하품하면 그 안에 좀 넓어져요. 그리고 후두도 내려옵니다. 그런 느낌을 노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악기를 부는 사람도 그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과도하게 갖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예를 들자면 눈썹 있죠? 눈썹을 약간 치켜 뜨는 듯한 느낌. 눈 자체를 크게 뜨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눈썹을 약간 치켜 올리는 듯한 느낌이 하품할 때의 느낌하고 아주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눈썹을 약간 올리면서 입안을 공간을 주는 거예요. 입안을 공간을 주고 불면 좀 더 좋은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되고, 그냥 주는 거하고 제가 입안을 넓혀 볼까요? 달라지죠, 소리가. 그냥 입안을 넓히고 호흡을 좀 더 써주면
소리가 풍부하게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입안을 약간 넓혀주는 것.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넓히면 소리가 오히려 더 오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호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는데, 오늘 한 가지 호흡과 소리에 대해서 제가 레슨을 할 때 설명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자, 여기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바다는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바다에 배가 떠 있어야 되죠? 가라앉으면 안 돼요. 떠 있어야 돼요. 소리는 항상 좀 떠 있는 소리가 좋아요. 예를 들자면 라는 소리보다는 띄워져야 소리가 예쁜 소리가 나죠. 이렇게 눌린 소리보다는 하고 위로 띄워져야 소리가 예뻐져요. 플룻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호흡이라면 배는 소리다. 배가 떠 있듯이 떠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배가 바다 위에 날아다니진 않죠. 바다에 붙어 있죠. 바다의 부력으로, 바다의 힘으로 배가 떠 있는 것처럼 호흡으로 소리를 탁 받쳐주고, 소리와 호흡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간다는 겁니다. 호흡이 계속해서 소리를 받쳐주지 않으면 소리가 들뜨게 돼요. 막 출렁출렁. 그러면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소리를 내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호흡과 소리. 그래서 중요한 건 호흡이 가장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줘야 되고, 소리는 쭉 눌려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떠 있어야 돼요. 아주 유연하게. 그래서 소리의 포인트는 여러분들 노래를 하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노래할 때 허밍은 입술을 약간 붙이고 이빨과 이빨 사이는 떼지고 해가지고 코 위로, 비강이라고도 하고요. 이 코 위에 이 부분 해서 소리가 모아지는 그 부분. 놀랍게도 그 부분이 노래만이 아니라 플룻하고도 똑같습니다. 플룻의 소리의 포인트, 소리를 모아지는 부분도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 아니고 눈앞에 비강, 마치 목소리를 그쪽으로 내듯이 호흡은 밑에서 받쳐주고 소리는 위로, 소리는 눈앞으로. 그래서 깔아앉는 게 아니고 눈앞으로. 호흡은 밑에서 받쳐주고, 소리는 위로. 이렇게 했을 때 소리가 예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 호흡과 소리의 관계,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기본적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텅잉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텅잉, 저와 함께 수업을 했던 분들이라면 지금은 이제 소리를 그냥 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냥 소리를 내라. 당연히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라. 근데 이젠 텅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좀 가까이 갈게요. 텅잉을 할 때는 처음에 첫 소리를 내는 어택 텅잉을 할 때는 혀를 약간 내미는 게 좋습니다. 자, 혀를 이렇게 입술과 입술 사이에 혀가 나오죠? 혀가 딱 빠지면서 소리를 내뱉는 거예요. 이렇게요. 혀가 나왔다가 들어가죠? 이 텅잉과 함께 소리를 쭉 내뱉는 겁니다. 이렇게 해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게
프렌치 텅잉이라고도 하고 혀를 이용해서 첫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연주를, 모든 텅잉을 전부 다 혀를 내밀기는 애매하겠죠. 우리가 뱀은 아니지 않습니까? 맨날 혀를 내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첫 소리는 혀를 내밀어서 하는 것이 더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보세요. 마치 침 뱉듯이 이렇게 너무 과도한 텅잉을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혀가 나왔다가 싹 빠지면서 소리가 깔끔한 소리를 내뱉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호흡을 쓰라는 거죠. 호흡과 소리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소리가 호흡과 붙어 있어서 호흡이 곧 시작점인 거죠. 더 좋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여기 비강, 성악으로 말하자면 비강. 내 눈앞에 소리가 모여질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눈썹을 막 들고 있죠? 입안의 공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조금 오버하면서 눈썹을 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느낌이에요. 눈썹. 그래서 자, 요 텅잉으로 물론 이 텅잉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은 요 텅잉만 배울 건데 다음 시간에는 그렇지 않은 혀가 나오지 않은 텅잉까지 배울 건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텅잉에 대해서 혀를 내미는 텅잉, 혀를 내밀어서 첫 소리를 내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을 연결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투가 아니고 이 호흡이 붙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혀를 내밀고 하는 텅잉을 하기 전에 이것도 연습하면 아주 좋아서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혀를 사용하지 않고 텅잉도 사용하지 않고 호흡으로 텅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냥 호흡으로 목소리로 하자면 보세요. 이렇게 이 목 안에서도요 텅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목 안에서 텅잉은 호흡과 붙어 있을 때 좋은 텅잉이 되기 때문에 요걸 연습하시면 혀 없이 그냥 호흡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가볍게 혀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냥 혀만 사용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호흡과에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이 텅잉, 혀를 내밀어서 하는 텅잉을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이 혀를 내밀어서 텅잉을 하고 마음속으로 4박자 이상 쭉 끄는 연습, 이 연습을 한번 충분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텅잉을 혀가 나오지 않는 텅잉 그것들을 같이 한번 배워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텅잉의 종류들 뭐 스타카토 텅잉, 마르카토 텅잉, 레가토 텅잉 뭐 여러 가지 텅잉의 종류들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